자, 오늘은 안축차기 축 다음으로 이제 상체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을 실어내는 데 있어서 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스윙을 함에 있어 내 신체에서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실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체를 배우기 앞서서 대부분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건, 내가 내 힘을 공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보단 내가 힘을 써서 공을 세게 차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나 저쪽으로 세게 찰 거면 내 모든 무게를 저쪽 코트, 반대편 코트로 써주신다라는 거.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저희 족구라는 종목은 내가 세지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차는 공이 세져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힘은 쓰는 게 아니라 공한테 전달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바꾸신다라고 하면 오늘 수업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힘은 반대편 코트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찰 이 공이 세질 수 있도록 공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가 상체를 정확하게 설정해 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저희 정렬 배우셨죠? 정렬. 자, 첫 번째 정렬. 자, 지금은 내가 가운데로 찰 것처럼 정렬을 잡을 수밖에 없는 단면이기 때문에 내 안쪽 단면의 정타로 맞기 위해선 정렬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자, 정렬을 이렇게 형성을 해놨다면 상체도 이 상태 그대로 스윙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 낮추고 정렬도 맞춘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상체가 변동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내 상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다리는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상, 흔히들 사타구니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퇴부가 항상 아프신 공격수분들을 잘 보시면 항상 상체가 먼저 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형태가 나오면 다시 상체는 돌고 다리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순간순간 강하게 늘어나는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상체를 잡아놔야 하는 거. 상체와 하체가 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동시에 돌아가는 순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몸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다리도 따라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의 스윙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차기 위해서라도 내 왼쪽 어깨에 돌지 않게 잘 잡아 놓으시고, 내가 몸의 형태로 뚫어 놓은 길을 따라서 내 다리가 스윙,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곳까지만 뻗어질 수 있게 상체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 또 하나, 상체가 돌아가는 건 가장 좋지 않은 일. 두 번째는 상체가 왼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형태도 좋지 않습니다. 왼쪽 어깨로 많이 떨어져 있으시면 보통의 분들을 기준으로 다리도 함께 어깨를 따라 퉁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서 하향 스윙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직 스윙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셨지만 상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내 하체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내 배심이라고들 하시죠. 배심. 자, 내 배심, 나의 무게중심이 내가 찰 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최단거리로 나의 체중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상체는 항상 내가 찰 공을 바라본 상태, 자, 이렇게 정렬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변동이 없이 스윙 시작 전부터 스윙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 준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축 이후에 상체를 배우고 있으신데, 이 상체가 돌거나 쓰러지는 거에 따라서 축을 잘 잡아놔도 또 정렬을 잘 잡아놔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다시 더 쉽게 풀자면 정확하게 정렬을 맞춰놨으면 이 정렬을 변동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상체가 돌기 때문에 내가 애써 맞춰놓은 이 정렬이 다 비껴가고 벗어나기 때문에 상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상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저한테 직접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지겨우시겠지만, 이 상체의 지배를 받는 하체, 결국 상하체는 붙어있기 때문에 상체의 변동에 따라서 스윙도 계속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강습들보다 상체에 대한 강습이 긴 이유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만큼 또 가장 덩어리가 큰 만큼 안 좋은 습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거,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는데, 예를 골프,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골프 선수들의 퍼팅을 잘 보시면 그대로 뒤에서 빵 나오는 순간 시선과 내 배꼽은 먼저 돌아가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야구를 예로 들어드리면, 자, 우리 족구 선수들 빠따라고들 많이 표현하시죠. 이 내 몸의 배트, 내 배트가 공한테 빵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에 배트가 공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시선과 상체가 먼저 돌고 배트가 뒤에서 나오는 선수는 없다. 적어도 상체 빵 앞에서 타격이 나와야지만 힘을 실어내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골프와 야구만 생각을 하셔도 상체는 잘 고정, 또한 고정이 잘 안 되신다라면 시선을 공한테 고정시켜주는 것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축보다도 상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체가 돌거나 쓰러지고 상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스윙은 나올 수가 없다. 자, 또 상체가 먼저 돌아가는 상태로 스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부상이 온다. 또 원하는 곳으로 찰 수가 없다.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차는 경우가 100분 중 거의 7, 80명이 이렇게 차고 있으세요. 몸을 돌리고 타격, 이렇게 되시다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정타로 차는 걸 가정했을 때 또한 오른편으로 정타를 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왼쪽, 나의 길, 내 다리가 지나갈 길이 왼편으로 뚫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체가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은 첫날 배우셨던 정렬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렬, 오른쪽으로 찰 수 있는 정렬로 맞춰 놓고 상체가 돌지 않게 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상체의 형태, 돌지도 쓰러지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상체가 누워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누워지는 분들은 쓰러지는 거와는 반대로 누워지면서 상향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상향 스윙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으실 거고, 그만큼 다시 설명드리지만 상체 지배를 받는 하체이기 때문에 상체는 고정, 내 하체가 능동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상체가 가는 곳이 아닌 하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상체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이 공을 벗어나지 않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설명을 통해서 상체가 돌면 안 되고 쓰러져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는 거는 머리로는 충분히 다 이해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몸이 잘 안 따라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교정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특히 돌아가는 형태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교정법, 정확하게 축과 상체 정렬을 맞춰 놓은 상태로 조금 가슴으로 내가 찰 공 눌러 놓는다, 내가 찰 공한테 살짝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전개하시면, 또 이 인사해 놓은 상태 풀지 않고 스윙을 가져가시면 전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스윙이 연결될 수 있으실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교정법. 대신 인사를 해놓고 찰 때는 또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답답하시더라도 공이 진행하는 쪽은 고개만 돌려서 확인, 대신 타격 순간까지 시선과 상체, 배꼽 모두 공이 있는 방향을 향해 주시고 눌러놓은 상태 그대로 스윙을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공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잘 가지는 것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매체들, 요즘 워낙 매체들이 잘 돼 있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자꾸 돌아가는 분들에 한해서 팔을 뒤로 빼주세요 라고 하는 영상들이 가끔 보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모든 훈련법을 제 몸으로 직접 해본 결과, 저도 많이 상체가 돌아갔었지만 팔부터 뒤로 빼주는 동작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 건, 물론 나쁜 교정법은 아니지만 공을 차러 가는 다리보다 앞서 팔이 뒤로 나오게 된다면 저 앞까지 뽑혀 나가야 할 내 스윙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내 다리는 최대한 긴 곳, 적어도 내가 차고 싶은 곳까지는 다 뻗어져야 하는데, 내 팔, 내 상체를 반대로 돌림으로 인해서 스윙이 다 나가지 못하고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조심해 주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법 모두 상체가 돌지 않게 하는 연습법이었고, 뒤에 나왔던 팔을 뒤로 빼주는 연습은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상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훈련 와중에 시선과 배꼽, 그리고 지금처럼 정렬까지 돌지도 쓰러지지도 벗어나지 않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체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안축차기를 진행을 하시면, 다 스윙하고 나서 오른발 공격수 기준 오른쪽 뒤쪽 허리가 꼬이는 게 느껴지셔야지만 상체가 잘 잡혀있다라는 거. 또 내가 정면으로 찰 준비를 해놓고 정렬을 잡아놨는데, 정면 이상으로 다리가 돌아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상체가 100% 돌아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유는 상체가 돌지 않은 상태에서 내 왼쪽 어깨 기준, 내가 찰 곳 기준 그 이상 다리를 돌릴 수 없는 인체의 구조이기 때문에, 내 몸이 돌지 않고서는 내 왼쪽 어깨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난 분명 정면으로 찰 정렬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내 왼쪽 어깨, 내 축을 기준해서 왼편으로 넘어가졌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몸이 돌아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가진단법으로 축 이상 돌아서 떨어졌다, 그 순간은 이미 돌아갔다라는 거. 또 하나, 차고 났는데 오른쪽 뒤쪽 허리가 꼬이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 또한 상체가 돌아갔다라고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진단법까지, 상체를 숙여서 돌지 않게 하는 교정법, 또 축 이상 돌아간다거나 꼬이는 느낌이 나지 않으면 또 돌아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과의 거리, 그리고 거리에 따른 스윙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